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새롭게 갭자리 만들었던 종목이었고 해서. 근데 SK 바이오팜을 이때 말했을 거예요. 이 갭자리는 반드시 메꿀 건데 여기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래에도 갭자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되 여기까지 빠지는 거 염두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들어가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15% 정도, 12%, 13%갭 떴으니까 아마 먹고 나오셨겠죠. 근데 분명 여기 갭 떴는데 욕심 부리고 안 파셨거나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엔 이거 갭자리 지금 거의 다 메꿔 가죠.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위에도 갭자리가 있지만 여전히 아래에도 갭자리가 살아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 고점 추격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대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 말씀을 드렸거늘. SK 바이오판 물려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평단가 조절해가지고 오늘 시초 개 떴을 때 먹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만 지금 두 분 있어요. 가족방에. 수익권 왔는데 더 갈 줄 알고 욕심 부려가지고 다시 손실권 되신 분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뒤에 거래량, 항상 제가 거래량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뒤에 거래량이 충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 갭자리까지는 제가 반드시 메꾼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연과 환경 이때 막 사셨던 분들은 오늘 항상 이런 얘들은 갑자기 슈팅 이렇게 보면 윗꼬리를 잘 빼는 친구들은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갭자리까지 까먹지 말고 맨날 맨날. 뭐 자동 감시 기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 걸어두신 분들은 오늘 일 갔다 왔더니 갑자기 자연과 환경이 체결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올라가면 막 이럴 때 추격 매수하죠. 여기 지금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마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리석은 투자자들하고 똑같이 투자 안 하셔야 돼요. 그 주식에서 개인들이 돈을 잃는다, 개인들 돈 따는 사람은 뭐 10%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90%가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하는 매매배 반대로만 해도 수익 볼 수 있어요. 자, 자연광경 같은 경우도 위에 갭이 있었으니까 갑자기 오늘 같을 때 이렇게 팍 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갭자리가 있는 종목을 천천히 담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뭔가 반등 자리 같아요. 막 60분 봉상 반등 자리인 것 같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을 섣불리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단타로 접근하시거나, 물론 뭐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나 방에서 리딩할 때는 항상 손절가를 잡고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신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 저는 손절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냥 스윙으로 모아서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뭐 섣부르게 추매하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위에 갭 있는 종목 아니면 매수하지 마세요. 뭐 초병 정도는 상관없죠 뭐.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건 유니온 머티리얼즈 자리가 어디로 끝나냐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히토류 관련주들은 앞으로 한 번 더 시세 나온다라고 했고,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60일선 위로 마감을 하려는 모양새거든요. 만약에 내일까지도 이 60일선 위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얘는 히토류 관련주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건, 얘가 지금 히토류 대장이잖아요. 이 친구가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건 그다음부터 티플렉스, 세노텍 줄줄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히토류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얘가 이 60일선 위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거래량도 유의미해요. 다만 윗꼬리를 좀 빼긴 했는데 그래도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EM코리아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EM코리아를 언제 말씀드렸었냐면은 방송에서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방송 내용이 그거였어요. 수소차, 전기차가 막 상용화 된다라고 해도 수소차를 아무리 멋진 수소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어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차라리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EM코리아 같은 거를 차라리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랬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단순히 지금은 수소 에너지, 뭐 수소차 충전소 이런 거 가지고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좀 중요하게 지금은 아직 이슈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원래 글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오늘 영상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글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 EM 코리아는 단순히 수소 에너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에너지를 가장 효율 있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따지고 보면 원자력 에너지죠. 핵 분열. 핵 분열 에너지. 원자력이 핵을 분열해서 만드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되게 작은 비용을 가지고 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방사능 원자력이잖아요. 대신에 단점은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 세계적 기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방사능 그 원자력 탈원전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원래는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강력하게 보여줬던 종목이었으나 현 정권하고 방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완전 박살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최근 눈을 많이 주고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 인공태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라나? 인공태양이라고 해서 그 또한 에너지를 얻는 한 가지 방식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력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에서 막 전 세계 모여가지고 인공태양 만들어 보겠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효율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원자력 에너지랑은 비교가 안 돼요. 리스크도 없어요. 다만 아직 기술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따라서 그 정말 인공태양이라는 그 에너지가 상용화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전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효율이 좋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이 원래 핵분열 에너지가 원자력이라고 한다면 핵융합이 인공태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이 그 기술력과 이런 걸 바탕으로 인공태양 산업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한 지역을 통째로 인공태양 연구 단지를 만들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인공태양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미 거기에 투자를 하고 착수를 시작했고 EM 코리아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EM 코리아도 아마 그 인공태양 수주 있을 거예요. 그쵸? 몇 년 전에 기사 봤죠? 근데 이제 그게 몇 초였지? 몇 초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점점 초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 EM 코리아도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애초에 얘네가 지금 많이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수소차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EM코리아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인공태양에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와 정말 진짜 고통스럽다. 오늘 어떻게 운동하지? 아 예예. 엄지업. 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만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건 좀 먼 얘기고 원래 제가 엘비 세미콘도 되게 예전에 분석해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엘비 세미콘도 좀 재미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중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시점보다 엘비 세미콘이 한 20 몇 프로 올랐겠죠? 한 30% 올랐나? 자, EM 코리아 그냥 현 구간만 놓고 그냥 현 구간은 수소 이슈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사실 지금 들어가기엔 살짝 애매한 자리죠. 그냥 기다리세요. 신규 진입보다는 관망하는 게 맞아요. 그 지금 볼벤 상단하고 일봉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분봉 같은 경우도 딱 애매해요. 올라가면은 요만큼이고 떨어지면 요만큼인데
오늘 아무리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EM코리아는 일단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자리가 오면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EM코리아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다만 지금은 너무 수소에너지 가지고 좀 뻥튀기가 된 것 같아서 충분히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쵸? LB 세미콘 알백인 느낌이 좋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무슨 알백인 느낌이 좋아요. 아파 죽겠는데.